단삼분, 명동이 무너졌다. 1973년. 목포 번개가 서울을 피로 뒤덮은 진짜 이유. 1973년 겨울. 서울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였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평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다. 특히 명동은 그 중심이었다. 넌사인이 켜지고 술집과 다방이 하나둘 문을 열면 그곳은 돈과 욕망, 그리고 폭력이 뒤섞이는 장소가 되었다. 겉으로는 웃음과 음악이 흐르지만 그 이면에서는 칼과 거래가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밤 11시 40분, 명동 입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트럭 세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낡은 차체에 먼지가 눌어붙어 있었고 번호판에는 전라남도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 사람이 아닌 것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태식. 목포에서는 번개라고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움직이면 일은 빠르게 끝났고 그 끝에는 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필요할 때만 움직였고 한 번 움직이면 반드시 결과를 냈다. 트럭이 멈추자 뒤쪽 문이 열렸다. 여기가 명동입니까? 누군가 낮게 물었다.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리 쪽을 바라봤다. 불빛, 사람들, 그리고 돈 냄새. 그는 짧게 말했다. 생각보다 좁네. 그 말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식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은 하나같이 거칠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김태식이 먼저 걸음을 떼기 전까지는. 그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불꽃이 잠깐 그의 얼굴을 비췄다. 깊게 패인 눈, 감정이 읽히지 않는 표정. 서울은 말이 많다더라. 그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우린 말 줄이러 온 거다. 그날 밤 명동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명동을 오래 지켜온 조직, 장도연의 사람들. 그들은 낯선 차량이 들어온 순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목포 쪽입니다. 한 조직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장도연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몇 명이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장도연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해온 사람이었다. 명동은 이미 여러 조직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였고 작은 충돌 하나가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선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목포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놈이겠네. 김태식. 그 이름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항구에서 시작된 조직, 밀수와 사기를 동시에 굴리며 빠르게 세력을 키운 집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여긴 서울이다. 장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들 방식 안 통한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바람에 가까웠다. 그 시각 김태식은 명동 중심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그는 주변을 관찰했다. 환전상 위치, 술집 출입구, 경찰 순찰 동선. 모든 걸 눈에 담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바로 움직입니까?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다. 그는 한 환전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돈을 세는 손이 보였다. 저기부터다. 그가 말하자 뒤에 있던 남자들이 시선을 교환했다. 지금요? 아니. 김태식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았다. 오늘은 인사만 한다. 그날 새벽 1시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명동 골목 끝 작은 환전소. 비명소리는 크지 않았다. 짧고 빠르게 끊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곳 주인은 가게 뒤편에서 발견됐다. 크게 다친 상태였지만 죽지는 않았다. 대신 손가락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 겁에 질려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돈줄 건드린다. 그날 오후 명동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목포에서 올라온 놈들, 그리고 번개. 장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작했네. 그는 낮게 말했다. 그의 부하가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명동의 풍경.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불러. 누구를요? 전부 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번엔 길게 간다. 그날 밤 명동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순한 주먹 싸움이 아니었다. 돈, 배신, 그리고 계산이 얽힌 진짜 싸움이었다. 1973년 겨울이 깊어갈수록 명동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환전상 하나가 손가락을 잃은 그날 이후 명동의 돈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환전소 몇 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유는 단순했다. 겁.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목포 번개. 그 이름이 퍼지는 속도는 사건보다 빨랐다. 장도현은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수많은 싸움을 겪으며 가장 위험한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좁은 방 안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다. 지금 상황 다들 알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상대는 단순한 놈들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주먹만 쓰는 애들이었으면 벌써 끝났어.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박성철이 입을 열었다. 형님,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장도연은 그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 당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럼요? 보고 있는 거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저놈들이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 건지, 그거 다 보고 움직인다.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성격이 달랐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치는 쪽이었다. 형님, 근데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김태식은 명동 외곽의 한 여관에 있었다. 방 안에는 지도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명동 일대, 골목 하나하나가 표시된 지도였다. 그 주변에는 몇 명의 조직원이 서 있었다. 이건 싸움 아니다. 김태식이 말했다. 사업이다. 그는 지도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여기, 환전. 그리고 다른 곳을 찍었다. 여기, 도박. 다시 하나. 여긴 사기. 그는 고개를 들어 부하들을 바라봤다. 서울은 구조가 잘 짜여 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부른다. 그래서요? 한 부하가 물었다. 김태식은 웃었다. 그래서 끊는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이해했다. 이건 영역 싸움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주먹은 도구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돈이 목적이다. 며칠 후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환전상이 아니었다. 명동 중심에 있던 작은 도박장. 새벽 3시, 문이 부서졌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했다.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현금만 사라졌고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었다. 보통 조직 싸움이라면 피가 먼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돈만 가져갔다. 그리고 벽에는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준호 형사는 그 사건을 직접 맡게 되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상하다. 부하 형사가 물었다. 뭐가요? 이준호는 바닥에 남은 발자국을 보며 말했다. 이건 깡패짓 아니다. 그럼요. 계산된 거다. 그는 벽에 남은 글씨를 바라봤다. 보여주기용이야. 그날 이후 그는 사건을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경제 범죄로 보기 시작했다. 한편 장도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명동의 돈줄이 하나씩 끊기고 있었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불러. 누굴요? 김태식.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직접 만난다. 그건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장소는 명동 외곽의 한 조용한 술집.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둘만 남았다. 김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울분이 먼저 보자고 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장도연은 웃지 않았다. 여긴 네가 놀러 올 때 아니다. 김태식은 가볍게 웃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본론이 시작됐다. 원하는 게 뭐냐? 장도연이 물었다. 김태식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반. 뭐를? 명동.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장도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건 못 준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뭐냐? 빼앗는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장도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김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다음엔 말 안 합니다. 문이 닫혔다. 그날 이후 명동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경고는 없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세 번째 사건은 불과 이틀 뒤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환전상도 도박장도 아니었다. 명동 뒤편 골목에 있던 작은 사무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외화 밀수를 관리하는 핵심 거점이었다. 새벽 4시 10분. 문이 열렸다. 열쇠가 필요 없었다.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날 그 사무실에 있던 4명은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다. 한 명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다.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준호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금고의 위치, 경비시간, 인원 배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였다. 이건 그가 낮게 말했다. 안에서 열어준 거다. 부하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들어와 있다. 그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다. 이건 단순한 외부 침입이 아니었다. 서울 안이 무너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장도연 역시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보고서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피해 금액, 부상자 수, 그리고 위치. 모든 사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너무 정확하다. 그가 중얼거렸다. 박성철이 옆에서 말했다. 우릴 잘 아는 놈입니다. 장도연은 그를 바라봤다. 누가? 안에서 정보 흘리는 놈이 있습니다. 잠시 정적, 찾을 수 있겠냐? 박성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찾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한편 김태식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시된 지점이 달랐다. 더 깊은 곳, 명동의 중심부. 이제 껍데기는 끝났다. 그가 말했다. 진짜 건드린다. 부하가 물었다. 형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제일 느린 타이밍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상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4번째 사건이 터졌다. 명동에서 가장 오래된 환전소, 장도연 조직의 핵심 자금줄. 밤 2시 30분, 전기가 꺼졌다. 그리고 3분 후 문이 부서졌다. 이번에는 조용하지 않았다. 비명이 터졌고 유리창이 깨졌으며 총소리까지 들렸다. 처음으로 총이 등장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2명이 즉사, 3명이 중상, 그리고 돈은 사라졌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찰 내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이준호 형사는 상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 사건 빨리 끝내라. 그는 짧게 대답했다. 끝낼 수 있는 사건 아닙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럼 뭐냐? 이준호는 한 단어로 말했다. 전쟁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다. 박성철.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하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위치, 정보 흐름,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설마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확신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직 전체를 넘기는 수준의 배신이었다. 같은 시각 박성철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장소는 명동 외곽 사람 없는 창고. 문이 닫히고 김태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늦었네. 그가 말했다. 박성철은 짧게 답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김태식은 웃었다. 이미 늦었어. 잠시 침묵. 그리고 본론이 시작됐다. 다음은 어디냐? 김태식이 물었다.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본진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장도현, 직접 치겠다는 거냐?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내야 합니다. 김태식은 그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하네. 그날 밤 명동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지는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배신자가 있었다. 1974 연초 명동의 공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누가 다쳤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누구의 가게가 털렸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도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는 여전히 중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조금씩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돈줄이 끊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깨지고 있었다. 형님, 박성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장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알고 있다. 짧은 대답. 그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장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뭘? 박성철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안에 있는 놈부터.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다. 그날 밤 장도연은 결정을 내렸다. 전부 조사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외 없다. 조직 내부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불려나갔고 과거 행적, 돈의 흐름, 움직임이 모두 조사되었다. 의심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그 의심은 조직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박성철.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용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김태식을 만났다. 이번에는 더 짧았다. 시간 없다. 김태식이 말했다.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움직입니다. 확실하냐? 네. 짧은 침묵. 그리고 박성철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장도현, 혼자 움직입니다.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김태식의 눈이 살짝 변했다. 위치. 내가 잡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밤 11시. 장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자리를 나섰다. 그는 사람을 거의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조용히 움직인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의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에게 알려져 있었다. 골목 하나, 불빛이 거의 없는 좁은 길. 그가 들어섰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장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나와라.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김태식, 그리고 그의 조직원들. 둘은 그렇게 다시 마주 섰다.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었다. 여기까지냐? 장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김태식은 고개를 기울였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장도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안에서 누가 열었냐? 그 질문에 김태식이 웃었다. 궁금하냐? 장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박성철,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바라봤다. 왜냐? 그 한마디. 박성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장도연이 웃었다. 아주 작게. 돈이냐? 박성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김태식이 손을 들었다. 끝내. 그 말과 동시에 사람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모든 사람이 멈췄다. 김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누구냐? 그가 낮게 말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이준호 형사. 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 명은 도망쳤고 몇 명은 잡혔다. 김태식도, 박성철도, 그리고 장도현도. 세 사람은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법정. 피와 배신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제 판결로 끝내야 했다. 1974년 봄, 서울은 겉으로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명동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다시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법정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날 법정 앞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 경찰, 그리고 이름을 숨긴 채 지켜보는 조직 관계자들까지. 사건의 무게는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조직폭력, 살인, 사기, 공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신. 피고인 명단에는 세 개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 있었다. 김태식, 박성철, 장도현.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났다. 본 사건은 단순한 조직 간 충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김태식을 중심으로 한 외부 조직이 사기 및 폭력을 이용해 명동의 경제 구조를 장악하려 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또한 피고 박성철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조직 내부를 붕괴시킨 공범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그 결과 다수의 중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대부분 간접 증거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백 또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김태식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모든 사건을 주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철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부 배신이라는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때였다. 검사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에 긴장감이 퍼졌다. 증거, 거래 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 이준호 형사가 제출한 자료였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이준호 형사,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모든 사건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시간, 장소, 구조,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래서 내부를 의심했습니다. 법정 안이 숨을 죽였다. 그 결과 피고 박성철이 김태식과 접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금전거래, 위치정보, 그리고 위조된 증거의 출처까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굳었다. 이 사건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붕괴였습니다. 이준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증인들이 나왔고 기록들이 제출되었으며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혔다. 하지만 결론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마지막 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다. 피고 김태식, 잠시 멈춤, 조직폭력, 살인, 사기, 공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김태식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았다. 피고 박성철.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신 및 공모, 증거 조작, 조직 붕괴, 유도, 유죄. 징역 15년. 박성철은 고개를 떨궜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 장도현. 법정이 더 조용해졌다. 조직 운영 및 불법 자금 관련 혐의 일부 유죄. 그러나 본 사건의 직접적 공모 및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징역 5년.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갈라졌다. 김태식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서울, 재밌었다.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도연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은 달라져 있었다. 에필로그. 명동은 다시 돌아갔다. 겉으로는.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구도 예전처럼 믿지 않았다. 사람도 돈도 관계도. 서울의 조직들은 하나를 배웠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지는 건 항상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